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새 모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거기에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까지 새 모녀가 내야 되는 상속세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1년 새 2조 2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삼성만의 일은 아니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내야 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자산가 분들인데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꾼다는 소식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네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경우 12조 원 정도 전체 상속세가 부과됐고 네 분이서 평균 3조 원 가량을 이제 5년, 6년에 걸쳐 내는 겁니다. 지금 3번 내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3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 단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대부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렇게 회사 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삼성의 경우는 대부분 지분이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리고 선대의 유산 아닙니까? 조부 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면서 글로벌 탑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생각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주식을 있지만 파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일단 보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거고. 그렇고 예. 상징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인식, 대외적인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판다 해도 네. 상장 주식은 물론 이제 주가가 그날 다 정해져 있고 상속 시점에 이미 딱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팔기는 용이합니다만 삼성이 수조 원대 세금 때문에 대량으로 주식을 팔 거다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들리는 순간 삼성의 주가는 폭락을 몇 달 전부터 합니다. 이미 미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나올 때만을 기다리는 거죠. 싸게 살려고. 그래서 주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대량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 관리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네네. 딱 안 판다고 딱 미리 못을 받고 다른 방식으로 그게 대출인 조달하고 그다음에 비상장인 경우는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잘 가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매도자보다는 이제 매수자 우위에서 아주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는 경우 사실 국고에 얼마 안 들어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출에 의존한 셈이 됐죠. 그렇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대출 받아서 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좀 전에 김우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재벌 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수조 원의 현금을 쥐고 있다가 상속되는 단계에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서부터는 상속세 납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컨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돈을 벌었고 얼마 정도 내가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재벌 기업의 2세, 3세들은 사실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소유주, 다시 말하면 100% 자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이제 예컨대 급여든 아니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든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삼성그룹의 특히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같은 경우는 워낙 가치가 높다 보니 그 높은 가치를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또는 미래 현금으로 예측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룹 전체의 가치 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기업의 가치를 주식 가치로 환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소득 가지고 그 엄청난 것을 한 번에 전부 다 해소한다. 그걸 준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작년 2022년도 세수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21년 세수 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수가 대략 33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상속세가 6조 9천 한 5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전체 세수의 2%인 거죠.
그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납세자가 몇 명이냐, 몇 명에서 이 6조 5천억을 내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비중은 말씀드렸고요. 2%.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12,749명이 세금을 낸 거죠. 아, 11,749명이 12,749명이 상속세를 냈어요. 한 7조 원 정도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6조 9,500억 9,500억 정도 네. 되니까.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세금이 커 보이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12,749명이라고 하는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상속세가 분명히 아무리 뭐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부담이 크다. 네네. 그리고 한 번에 그걸 납부하기도 어렵다. 다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원인은 과도한 양극화에 있다. 다시 말해 초고소득자, 초자산가들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부담이 원래 컸던 게 아니라 자산이 커진 거죠. 자산이 컸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큰 것이다. 근데 그 숫자가 예컨대 뭐 한 12만 명 또 120만 명 뭐 이렇다면 사실 양극화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전체 납세자 중에 12,749명이 상속세를 실제로 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6조 9,500을 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말은 전체 납세 의무자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99명은 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일인 거죠, 사실. 이유는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네, 양극화가 재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